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해양경찰서 시민경찰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소리를 통해 인사드리는 저는 해양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김정현 경사입니다. 벌써 해양경찰서 시민경찰학교 세 번째 교육 시간인데요. 라디오 덤을 통해 이번 시간도 여러분께 경찰 업무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제가 힘이 납니다. 오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있는 힘껏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경찰서 업무 중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범죄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큰 힘이 되어주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모실 경찰관은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경찰관이십니다.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러 와주신 경찰관님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양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 박옥지 경장입니다. 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문감사실의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생소한 명칭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기업의 감사실처럼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는 직원의 부당한 업무 처리를 시정 조치하거나 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쓰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피해자가 피해의 아픔으로부터 하루빨리 회복되어 일상생활로 복귀하기를 바라며 다방면으로 피해자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믿고 신고를 해주신 분들께도 그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께서도 정말 중요한 업무일 것 같습니다. 주로 경찰관 하면 범인을 잡고 법을 어긴 사람들을 처벌하는 업무가 우선적으로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피해자 보호라는 분야는 언제부터 경찰의 업무가 되었나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분들께서도 일반적으로 경찰하면 형사라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 검거와 처벌에만 집중했던 시기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피해 회복과 치유에도 집중하게 되면서 2015년 피해자 보호의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2018년 4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되면서 경찰관 직무 범위에도 명시되었죠. 그렇군요.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들으면서 피해자를 위해 꼭 필요한 업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시민경찰학교 교육생분들도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그럼 이제 피해자 보호 업무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옥지 경장님, 이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청취자분들은 신변보호라고 들어보셨나요? 가해자로부터 보복된 신변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위험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112 시스템에 신변보호 대상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추후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상자가 긴급 신고를 하게 되면 112 접수대 화면에 신변보호 대상자라는 정보가 출동하는 경찰관에게 보여지면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를 신변보호 제도 중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전화를 통해 긴급 신고했을 때도 신변보호 대상자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한 가지 더 스마트워치를 제공해 신변을 보호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스마트워치는 위치 추적뿐만 아니라 긴급 신고도 가능한 손목시계 형태의 장치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전화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 스마트워치의 긴급 신고 버튼만 누르면 112 신고가 연결되기 때문에 위급 상황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신변보호 제도라는 것 속에 112 긴급 신변보호자 대상 등록과 그리고 스마트워치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는 제도네요. 저도 과거에 112 신고 접수를 받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신고자께서 왜 내 위치도 모르냐라고 화를 내셨어요. 저희도 출동을 해서 신속하게 도와드리고 싶지만 현실에서 자세한 위치 정보 파악은 신고자의 위치 금방
500m에서 2km까지 넓은 반경으로 위치가 표시되어 저희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면 오차 범위가 50에서 100m로 좁아지니까 신변보호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박옥지 경장님께서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목격자나 신고자 또는 피해자 가족도 신변 보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나 신고자, 그리고 피해자 가족도 신변보호를 받는다는 걸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신변보호 조치 외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거나 주거지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거지에 신변보호용 CCTV 설치가 가능한데요. CCTV를 설치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변 위험한 요소를 상시 확인하고 위급 시에 긴급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신변 보호가 있네요. 알아두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변 보호를 신청하기 전에 신청인이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신변보호는 기본적으로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위험성을 토대로 해서 경찰에서 내부 심의를 한 후에 가결 또는 부결이 되기 때문에 부결이 되면 신변보호를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변보호는 정말 대상자에게 신변에 위협이 있을 때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유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필요성을 따져본 뒤에 부결하기도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 동안만 신변보호를 하기 때문에 무기한으로 신변보호는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꼭 필요한 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내부 심의를 거치고 있군요. 신변보호를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피해자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여러 업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신변보호를 총괄하는 업무 그리고 피해자 지원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 업무를 나눠보자면 크게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이 있는데요. 먼저 경제적 지원을 살펴보면 강력 범죄의 피해를 입고 범죄 피해자의 주거지 등이 훼손되거나 혈흔, 악취 등 오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현장의 정리를 지원해주는 강력범죄 현장 정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범죄 등의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밤늦은 시간에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조사를 받았을 때는 피해자에게 여비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범죄로 인해 사망, 장애,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신체적 피해를 입어 치료비가 필요한 경제적 지원은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경찰에서는 담당 기관에 지원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제적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고 나면은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피해자들을 위해 심리적으로 지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선 경찰청에서는 심리 전문가들을 피해자 심리 전문 인력으로 채용하여 강력 사건 등의 피해자에게 심리적 응급처치부터 사후 연계까지 원스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기 개입 상담이라고 합니다. 피해 초기부터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약 5회에서 10회까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상담 선생님이 판단을 하면 상담의 연장선상으로 법무부의 스마일 센터를 통해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면 상담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해 빠른 피해 회복과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해 경제적 지원, 심리적 지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적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네, 법률적 지원으로는 여러 가지 지원 내용 중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범죄 피해 평가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는 대부분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경험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을 형사 절차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서 생긴 제도인데요. 피해자 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면 전문가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평가해서 그런 피해를 통해 피해자에게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구속이나 공판 과정과 같은 형사 절차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말씀을 들으니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실제로 형사 절차에 반영이 된다고 하니 만족도가 높을 만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세 가지 지원 방식 모두가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라디오 덤을 통해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해 홍보할 기회가 생겨서 정말 다행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경찰은 지역사회 갈등과 분쟁이나 형사사건에 대해 민간 단체와 협업해서 회복적 경찰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복적 경찰 활동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가요? 네, 회복적 경찰 활동이란 민간 단체와 협업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화 모임을 진행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 사법 절차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무관심하고 피해자가 사과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인데요. 당사자들의 참여와 대화를 통해 피해자는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재발 방지를 약속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자리에서 대화를 한다니 잘 상상이 안 되는데요. 회복적 경찰 활동에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네,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중 아랫집에서 윗집 천정을 심하게 쳐서 윗집에서 두려움을 느껴 112 신고를 하자 아랫집 남자가 윗집 현관문에 킥보드를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층간소음의 원인이 윗집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고 서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소통하고 이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가정의 현관문을 즉시 교체해주고 피해자 측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화 모임을 하면 서로 오해하고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사례를 통해 말씀을 해주시니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쭙는데 이 회복적 활동을 통해서 대화 모임이 끝나고 태도가 바뀌는 사람은 없었나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대화 모임 때 약속했던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대화 모임을 끝나고도 이제 추후 경찰이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후 모니터링까지 완벽하게 해주시네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바옥지 경장님께서 피해자분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바옥지 경장님이 보호하거나 지원한 피해자분들 중에 기억이 나시는 분 있나요? 네, 지금 딱 한 분이 떠오른다기보다는 옆에서 지켜봤을 때 참 안타까운 피해자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데이트 폭력 피해자분들이십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범죄 특성상 피해를 입고도 상담할 때 피해자분들은 가해자는 그런 부분만 아니면 참 좋은 사람이에요. 평소엔 정말 잘해줬어요.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이런 감정이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가해자와 헤어졌다고 하지만 가해자가 연락이 왔을 때 연락을 받아주고 만나는 피해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진심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복습하는 의미에서 퀴즈를 하나 출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문제를 그럼 출제해 볼까요? 가해자로부터 보복 등 신변의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위험성과 여건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객관식으로 한번 출제를 해보겠습니다. 1번 신변보호, 2번 동물보호. 1번과 2번을 선택을 하셔서 문제의 정답은 저번처럼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을 잘 들으셨다면 쉽게 맞추실 수 있는 문제 같은데요. 정답은 10월 29일까지 보내주시면 되고 010-4776-2519 010-4776-2519로 문자 남겨주시면 선착순 40분들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박욱지 경장님,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경찰학교 교육자분들께 드리는 공통 질문을 드릴 건데요. 오늘 녹음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처음이라 많이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네. 잠시만요. 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같이 공감하고 도움을 드리면 피해자분들의 슬픔과 아픔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항상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서뿐만 아니라 각 경찰서 해양경찰서뿐만 아니라 전국 각 경찰서에서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있으니 범죄 피해를 입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담당 수사관을 통해서 보호 지원을 요청하셔도 되고 경찰서 피해자 전담 경찰관에게 직접 요청을 하셔도 되니 혼자서 아픔을 해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하지만 엄연히 경찰의 업무 중에 하나인 피해자 보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시작하는 부분에 존경하는 경찰을 모셨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들으신 것처럼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만이 아니고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이 있기에 더욱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청취해주신 시민경찰학교 교육생분들과 또 라디오 덤을 청취해주시는 분들께서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로 명절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모처럼 맞이하는 긴 연휴인 만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찰의 업무 분야 중 외사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박욱지 경장님, 오늘 라디오 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